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문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바로 필름입니다. 필름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뭐 20여 년 전만 해도 이 필름을 엄청나게 많이 썼었죠. 20여 년 전만 해도. 근데 그 이후에 디지털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점점 없어져 가고, 심지어 필름 회사들도 없어져 가고 단종이 돼 가고, 현재는 다시 레트로 열풍을 일으키면서 필름이 떠오르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필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필름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코닥 필름 같은 경우 한 7,000원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한 10,0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떤 필름을 사용해야 할까? 굉장히 다양한 필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필름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떤 필름을 사용해야 할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의 역사는 188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82년도에 지금 형태의 필름을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1888년에 엄청난 이제 파란을 일으키죠. 버튼만 눌러 주십시오. 나머지 일은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라면서 그 유명한 그 문구로 필름이 들어가 있는 일회용 카메라죠. 일회용 카메라. 지금으로 따지면 이 박스 카메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대중화 시킨 거죠. 버튼만 누르고 우리가 다 찍으면은 코닥사에게 보내주면 다시 새 카메라로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35mm 카메라에서는 최초가 누굽니까? 오스카 바르낙입니다. 라이카의 시초죠. 오스카 바르낙이 영화용 필름을 36, 24 이 포맷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려고 만든 최초 카메라. 이 사람은, 오스카 바르낙은 천식이 있었어요. 천식. 그래서 풍경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장비들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가벼운 카메라를 찾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 영화용 필름 36, 24 영화용 필름을 사용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한 것이 바로 1924년 라이카를 이제 개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5mm 필름이 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이런 필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35mm 필름의 대표적인 필름들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과연 어떤 필름을 내가 써야 할까? 우리 ISO 과정 배웠죠. 그래서 ISO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은 이미 한 장 한 장도 선택할 수가 있지만, 이 필름 카메라는 한 롤을 선택해야 됩니다. ISO를 200으로 쓸 건지, 여기는 125로 쓸 건지, 이 ISO는 800, 400, 800, 200, 100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이거죠. ISO를 선택을 할 것이고요. 또 무엇이 있느냐? 흑백 필름. 이건 흑백 필름이에요. 이것도 흑백 필름. 나머지는 칼라 필름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슬라이드 필름입니다. 슬라이드 필름. 흑백의 컨셉을 갖고 있으면 흑백으로 갈 것이고, 칼라로 갈 거면 칼라로 갈 것인데, 그 중에서도 슬라이드 필름, 포지티브 필름으로 갈 것이냐, 네거티브 필름으로 갈 것이냐. 예전에는 이 포지티브 필름 같은 경우는 인쇄용이나 슬라이드 환등기를 이용해서 자료용 보려고 했던 사진들은 내가 슬라이드 필름을 썼었죠. 그리고 네거티브는 인화용, 사진 액자에 걸어둔다든지, 내가 이제 앨범에 차곡차곡 할 때는 이 인화용. 이 중에서도 데일라이트가 있고 텅스텐이 있습니다. 이 데일라이트는 또 뭐냐? 일반 주광, 태양빛의 색재현이 가장 좋은 것들은 데일라이트 필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텅스텐, 색온도가 약 3500켈빈 정도 되는 그 색재현이 좋은 텅스텐 필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 적외선 필름도 있는데 이곳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맷에 따라서 35mm 포맷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중형 카메라에서는 또 중형 필름을 또 쓰게 되죠. 중형 필름.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슬라이드, 흑백, 텅스텐, 데일라이트, 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필름 중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4곱하기5 대형 필름 4곱하기5가 있고요. 8곱하기10이 있습니다.
필름 자체가 이만한 거죠. 8x10인치, 4x5인치. 예전에 뭐 결혼 원판 사진. 그래서 이건 시트 필름이라고 하는 원판 사진이라는 뜻이죠. 4x5, 8x10. 예전에 사용했던 거고, 지금도 프로페셔널 작가님들 중에서는 이 포맷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대중적인 거는 35mm가 제일 흔하죠. 후지 필름은 박스가 뭐예요? 초록색이죠. 코닥은 뭡니까? 골드, 노랑. 코니카는 블루죠. 이런 것처럼 이 박스의 이 색깔이 특화되어 있는 거다. 얘네들이 조금은. 후지 필름은 약간 초록색에 특화되어 있고, 골드는 좀 따뜻한 노란색 쪽에 특화되어 있다. 최근에 제가 시네스테일 이걸 찍어봤는데 레드 불빛에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얘는 좀. 포트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포트라는 인물 때 많이 촬영 씁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비드하면서 소프트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액타라는 게 있습니다. 액타. 요거는 좀 콘트라스트가 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번 더 테스트를 해서 제가 요거 지금 말씀드린 이 필름에 대한 리뷰도 제가 추후에 할 거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컨셉에 맞춰 갖고 어떤 필름을 쓸 것이냐 되게 중요합니다. 사진 퀄리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렌즈와 필름이잖아요. 필름이기 때문에 이 필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유통기간이 지난 필름이 있습니다. 빈티지 필름이라고 해갖고 유통기간 지난 필름. 저는 어쩔 수 없이 유통기간 지난 필름을 많이 사용했어. 왜냐? 싸. 그리고 중고장터에 가끔씩 나와요. 이게 저렴하게. 그러니까 필름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빈티지 필름을 사용해서, 유통기간 지난 필름을 사용해서 테스트도 해보고, 또 이 필름의 느낌, 이 감성, 이걸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좋아라 합니다. 약간 이 빈티지 하는 걸.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일부러 이 빈티지 필름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 빈티지 필름을 사용할 주의할 점은 한 원스톱 밝게 찍어줘야 됩니다. 색 제한이 조금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밝게 찍어줘야 돼요. 빈티지 필름인데 ISO가 200이야. 그러면 100이라고 생각하고 찍으셔야 됩니다. 100에다 세팅을 하고. 400이야. 그러면 200이라고 세팅을 해야 돼요. 빈티지 필름 100이다. 그럼 50에다 놓고 찍어요. 원스톱 밝게 찍어줘야 된다. 많게는 투스톱 밝게도 찍어야 됩니다. 원스톱에서 투스톱 정도 밝게 찍어줘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 필름인데요.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재밌는 거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 슬라이드 필름이야. 이 슬라이드 필름은 슬라이드 쇼, 환등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또 즐기는데, 크로스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보통 네거티브 필름은 이런 네거티브 필름이죠. C41이라는 현상액을 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프로세스 C41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슬라이드 필름 현상액은 여기에는 E6라는 현상액을 쓰는데, 프로세스 E6라고 되어 있습니다. E6. 슬라이드 필름을 촬영을 다 해서 36컷을 다 찍었어. 다 촬영된 필름을 E6에 현상을 해야 되는데 C41에다 현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로스 프로세싱이에요. 말 그대로 엇갈리는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쪽에다 놓고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컬러가 완전히 이 세상에 없는 컬러, 저세상 컬러가 나옵니다. 저세상 컬러. 굉장히 독특하고 펀치한 느낌의 사진을 요할 때는 크로스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한번 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슬라이드 필름 현상하기가 동네에는 없어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충무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큰 데로 나가야 돼요. 이쪽으로 보내야지만 이 큰 업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동네 일반 우리가 C41 현상하는 데 갔다가 네거티브 현상하는 데서는 절대 안 해줍니다. 이거는. 근데 이 필름을 촬영해서 동네에다가 현상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독특한 컬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크로스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촬영했던 것들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름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필름은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값이랑 똑같아.
지금이 제일 싸다. 보이는 대로 저도 이 필름을 많이 사뒀습니다. 저는. 이 보관법이 있습니다. 보관법. 필름은 냉장 또는 냉동고에 잘 넣어놔야 됩니다. 물론 일반 실온에다가 보관하는 분들도 있지만 유통기간 내에서 사용하신다면 상관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변질을 막기 위해서 일단 냉장하고 냉동 보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그때그때 컨셉에 맞춰갖고 흑백이냐 칼라냐 데일라이트냐 텅스텐 라이트냐 ISO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같은 브랜드 뭐 코닥이든 뭐 후지든 기타 다른 브랜드들 간에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칼라를 또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다. 결론입니다. 필름 선택은 어떠한 컨셉이냐 제일 중요한, 이게 항상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내가 찍으려고 하는 게 의도가 무엇이고 컨셉이 무엇이고 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가 필름을 선택하는 거죠.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 포트라, 시네스틸, 액타. 여긴 없지만 코닥 400도 있어요. 후지 이 정도. 흑백에서는 일포드, 티맥스도 좋고요. 슬라이드에서는 후지 슬라이드가 있고요. 코닥에서 나오는 액타크롬 슬라이드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필름 선택과 필름 보관 그리고 필름의 종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추후에 이 필름에 관한 리뷰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또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필름에 대한 리뷰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셔서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